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 컬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멀티 컬럼의 기초와 그리고 활용, 컬럼을 이용한 유용한 예제 순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멀티 컬럼 기초입니다. 설명란에 코드펜 주소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부터 보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 안에 제목 설명, 뭐 중간에 인용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피규어 안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캡션 해서 중간에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녀석을 컬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단은 이게 CSS3에서 새로 생긴 속성으로 그 전까지는 제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IE에서 IE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IE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한테 가서 컬럼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다단을 만들 때 우리가 플롯을 만들면 지정된 높이 아니면 얘가 다단이 되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구분하는 게 반드시 있고 얘한테다가 플롯을 걸든 또는 이 세 개의 부모한테다가 플렉스를 걸든 해야지 가로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안의 내용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얘를 다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모든 내용의 부모인 컨테이너한테 가서 여기 컨테이너한테 가서 컬럼의 개수라고 해서 컬럼의 카운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컬럼의 카운트 3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럼이 자동으로 3개가 만들어집니다. 대략 컨텐츠가 다 들어올 정도로 다단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다단을 만들었을 때 여기 이미지한테는 지금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공간을 다 쓰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이미지한테 가서 간단하게 CSS를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드 100% 또는 맥스 위드 100%에서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너비를 다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의 사이즈가 잘 조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컬럼의 카운트를 이용해서 다단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럼의 이제 카운트 말고 컬럼의 위드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 건 컨트롤 슬래시에서 주석 처리했고요. 컬럼에 이번에는 너비를 지정해서 다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 160 픽셀 정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단위를 램을 썼어요. 램은 루트 이 문서의 루트 기본값의 폰트 사이즈 기본값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이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글씨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아닙니다.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2라고 해서 얘가 120이 되는 게 아니라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상관없이 바디의 폰트 사이즈에 연관되어 있는 단위는 EM이고 M 단위고 얘는 RAM을 썼어요. 자, 10 RAM 해서 160 픽셀 정도로 컬럼의 너비를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너비가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의 너비가 160 픽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단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컬럼의 카운트 또는 컬럼의 width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너비를 한번 늘려 볼게요. 320 정도로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비에 따라서 두 단이 될 수도 있고 세 단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자연스럽게 잘 조절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얘를 40램으로 한번 더 지금의 2배라고 해보면 지금 이 브라우저 너비에서는 40램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럼 안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 넓어지는 케이스가 나오면 제가 배율을 조금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만들어 주지만 다시 100%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정한 너비를 만들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럼 카운트와 컬럼의 미드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
컬럼의 카운트는 3으로 하고 컬럼의 위드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석 처리했던 걸 다시 살리고 보면, 자, 지금 컬럼의 위드는 160이면 지금 브라우저 너비에서 160 픽셀의 너비로는 3개 이상 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컬럼의 카운트를 3으로 했더니 지금 3개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초 컬럼의 카운트가 즉 컬럼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컬럼의 최대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5램이면 엄청나게 많은 컬럼을 만들어 주지만, 만약에 이걸 주석 처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5램이면 엄청 많겠죠? 근데 요거를 카운트를 3이라고 하면 이렇게 3개까지만 만들어 줍니다. 이 5램을 무시하고 컬럼의 카운트를 3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20램 30램이라고 하고 최대 개수를 3이라고 하면, 자, 이건 아까하고 똑같아요. 얘가 최대 개수가 3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30램으로 눌리면 30램의 너비를 지금 브라우저 너비가 요만큼이니까 코드편에서는 저 너비에서는 30램짜리를 3개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너비가 저 만들 개수보다 줄어들면 컬럼을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최대 개수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럼 카운트와 컬럼의 위드 두 개의 속성을 써봤는데, 저 두 개의 속성은 하나의 속성으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속성으로 한번 합쳐 볼게요. 얘를 다 주석 처리하고 좀 전에 넣었던 건 잠깐 하고요. 저 두 개 컬럼의 카운트와 컬럼의 위드를 컬럼스라고 해서 3에 20 램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램을 3개 못 만든다는 거고, 브라우저를 조금 더 늘려주면 3개를 만들어 주겠죠.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개수가 단위가 없으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그러면 20램짜리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 뒤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빼버리면, 너비를 빼버리면 지금 브라우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얘가 컬럼의 개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가 있는 부분은 컬럼의 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칠 수 있겠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멀티 컬럼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너비를 조금씩 줄이면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로 잘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컬럼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이번에는 이 브라우저의 높이가 길 때는 컬럼을 다단으로 만들고, 브라우저의 높이가 작을 때는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세로로 나오는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컬럼의 개수가 3개고 높이를 전체 대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CSS에서 뷰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내용을 보여주는 순수한 화면의 크기, 이 뷰포트 대비해서 컨테이너에서 높이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얘를 하이트를 60VH에서 전체를 100%를 봤을 때 60VH라고 높이를 줬어요. 컬럼의 개수는 3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이 전체 높이를 100%로 봤을 때 컨테이너 높이를 60%로 놓은 거고요. 그러면 내용이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컬럼의 개수가 3을 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3을 지정했지만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 자, 사용자들은 저렇게 가로로 컬럼이 생기는 거,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 높이를 지정을 하고 그 높이 이상일 때만 다단으로 만드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걸 지우고 미디어 콜을 작성해서 사용자의 너비의 높이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media
screen. 최소 높이가 라고 할 거니까 min height라고 하면 되겠고요. 픽셀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400픽셀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 높이가 400픽셀 이상일 때만 클래스명 컨테이너의 컬럼을 3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높이는 이 높이가 지금 400보다 한 400이 한 요 정도 될 거고 이거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다단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제가 브라우저의 높이를 한번 줄여 볼게요. 브라우저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줄여 보면, 자, 400 이하로 들어오면 이제 좁은 화면에서 이렇게 다단이 만들어지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세로로 쭉쭉 볼 수 있게끔 다단을 없애고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시 브라우저의 높이를 400 이상으로 늘려주면 이렇게 해서 다단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쿼리의 이 높이를 이용해서도 다단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사이사이에다가 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컨테이너에다가 다단에서는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CSS에서 보더의 속성과 똑같아요. 컬럼의 룰이라고 해서 컬럼의 룰이라고 해서 1픽셀에 일단 실선으로 먼저 해볼게요. 레드 빨간색으로 실선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CSS에서 선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죠. 다티드, 점선으로 바뀔 거고, 대시드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봤고요. 자, 저 선을 만들었을 때 저 선과 내용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갭을 지정을 해볼게요. 컬럼에 갭 해서 일단 0을 지정을 해보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공간을 지정을 하면 5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사이사이 공간을 만들어 주죠. 이 너비가 대략 50픽셀을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이가 그러면 25픽셀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갭으로 지정한 사이에 보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럼의 카운트, 컬럼의 width, 그리고 컬럼 룰, 컬럼 갭까지 해서 멀티 컬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봤습니다.